30대의 나이에 자수성가한 똘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육 중심지의 아파트를 드디어 매입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의 내부를 자신의 취향에 맞춰 화이트와 오크톤의 세련된 공간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평소 아끼던 작은 그림들을 걸고 그 위를 비추는 은은한 조명까지 직접 세팅했습니다. 드레스룸과 현대식 서재까지 갖춰진 이 완벽한 보금자리에서 똘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막 끝날 무렵 똘수는 드디어 짐을 풀고 이곳의 정식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는 불편했지만 역세권과 완벽한 상권을 모두 갖춘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이사 직후부터 이웃들은 젊은 여성이 혼자 큰 평수로 이사 온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다정하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옆집인 101호에 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4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하며 똘순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고 아들은 군대에 있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적적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똘순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웃 언니의 존재는 든든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주말마다 똘순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장을 보러 가자며 살뜰히 그녀를 챙겼습니다. 때로는 마트에서 사온 식재료를 박스에 나눠 담아 똘순의 현관문 앞에 몰래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똘순을 향해 나이도 젊은데 혼자서 큰 사업을 일궈낸 것이 정말 대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똘순은 그런 언니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성공한 동생으로서 더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운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똘순은 집안일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싼 가전제품들은 번쩍였지만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피기 일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일담한 서류들이 날아다녔고 화장대 위에는 쓴 화장솜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세탁실에는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지만 똘수는 매일 밤 기지맥진해서 돌아와 잠들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똘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문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를 분실 사고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들은 안방의 금고에 꼼꼼히 챙겨 넣었습니다. 매주 2번씩 가사 도우미가 다녀가기 시작하자 집안은 다시 모델 하우스처럼 쾌적한 상태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깨끗해지자마자 옆집 언니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 곳곳을 훑어보며 역시 돈이 많으니 가사 도우미까지 쓰고 부럽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똘순의 집안 구조부터 가구의 배치까지 마치 자기 집을 보듯 유심히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똘순에게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집안 구석에서 기괴하게 큰 바퀴벌레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벌레라면 질색을 하던 똘순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보이는 대로 잡고는 있지만 음식도 잘 해먹지 않는 이 깨끗한 집에 벌레가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똘수는 아파트가 낡아서 배관을 타고 벌레가 올라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10층이라는 높은 층수와 방금 마친 완벽한 인테리어 공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집 사정을 잘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그쪽 집에도 벌레가 나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언니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집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던 똘순이 언니의 집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자 언니는 갑자기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집이 지금 난장판이라 보여줄 수 없으니 10분 뒤에 자신이 직접 똘순의 집으로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똘순은 언니를 맞이하기 위해 싱가포르 출장에서 사온 비싼 커피와 수제 쿠키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벨소리와 함께 들어온 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 쿠션을 꾹꾹 눌러보고 가구들을 손으로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연신 똘순의 집이 너무 깨끗하고 고급스럽다며 칭찬과 묘한 질투가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똘순이 바퀴벌레가 너무 소름 끼친다고 고백하자 언니는 소리 내어 웃으며 겁이 참 많다며 그녀를 놀렸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뒤 똘순은 그녀가 앉았던 소파 구석에서 정체불명의 작은 갈색 알갱이 하나를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똘순은 소파 구석에서 발견한 작고 딱딱한 갈색 알갱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 같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생명체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업무 전화 소리에 똘수는 그 불쾌함을 뒤로하고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그녀의 하루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노크 소리에 똘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이라며 예쁜 찬통을 똘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똘순은 홀로 지내는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의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며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언니는 베테랑 주부답게 똘순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똘순의 집 안쪽 사정은 언니의 기대와는 달리 엉망이었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는 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곰팡이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일담한 서류들과 입고 벗은 옷가지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결국 똘수는 자신의 부족한 살림 솜씨를 인정하고 전문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2번 집을 관리해줄 도우미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자 똘순의 집은 다시 모델하우스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치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똘순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싱크대 밑을 청소하다가 아주 큰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똘순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비싼 새 아파트에서 바퀴벌레라니 그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낡은 아파트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왔을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똘수는 옆집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쪽 집은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집은 지금 난장판이라며 절대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신 언니는 자신이 10분 뒤에 똘순의 집으로 가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똘수는 출장길에 사온 비싼 커피와 쿠키를 준비하며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언니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집이 너무 좋다며 가구들을 만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눈빛은 칭찬을 건네면서도 집안 곳곳에 값비싼 물건들을 훑으며 번뜩였습니다. 똘순이 벌레 이야기를 꺼내자 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름이라 그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언니는 똘순에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냐고 물으며 기괴할 정도로 밝게 웃었습니다. 똘순은 세상에서 바퀴벌레가 가장 소름 끼친다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뒤 똘순은 거실 소파 틈새에서 다시 한번 갈색 알갱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대 6개가 넘는 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가 대청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똘수는 천장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환청을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주방벽을 타고 빠르게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똘수는 서둘러 마트로 달려가 가장 강력하다는 해충 퇴치제들을 종류별로 사 모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가구 밑과 구석진 곳에 약을 붙이며 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약을 붙이는 동안에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똘수는 문득 언니가 다녀간 뒤에만 벌레 알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등 위로 기분 나쁘게 차갑고 가느다란 다리의 촉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발을 털어낸 똘수는 싱크대 밑에서 수십 마리의 더듬이가 일제히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쏟아져 나온 벌레들의 잔상이 똘순의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방역업체를 불렀고 온 집안을 샅샅이 소독하며 불안감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며칠이 지나자 눈에 띄는 벌레들은 사라졌고 똘순의 일상은 다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 무렵 똘순에게는 그녀를 지극히 아껴주는 듬직한 남자친구가 생겨 삶의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똘순의 집에서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똘순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친절했던 옆집 언니에게 알리고 싶어 복도로 나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연 옆집 언니는 평소보다 더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를 반겼습니다. 똘수는 언니에게 남자친구와의 동거 소식을 전하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언니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똘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내 언니는 다시 활짝 웃으며 똘순의 손을 꼭 잡고 너무 잘된 일이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이사를 오는지 집요할 정도로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될수록 똘수는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꼈지만 단순한 관심이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언니는 새로 올 식구를 위해 자신이 직접 보양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똘수는 이웃의 정에 감동하며 남자친구가 오는 날 꼭 함께 식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 당일 남자친구의 짐들이 똘순의 집으로 들어오며 공간은 새로운 활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짐을 옮기는 내내 현관문 외시경 너머로 누군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똘순이 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이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웃들이 참 조용한 것 같다며 똘순을 안심시키고 이삿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는 정말로 약속했던 음식을 가득 담은 커다란 쟁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똘수는 남자친구에게 언니를 소개했고 셋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식사 내내 똘순이 얼마나 고생하며 성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애 경험이 없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똘수는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언니의 말들에 얼굴이 붉어지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남자친구는 언니의 무례한 화법에 기분이 상한 듯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언니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똘순이 아끼는 고가의 장식장 위를 스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쾌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언니는 거실에 놓인 커플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똘순이가 참 복도 많네. 이런 좋은 집에서 사랑까지 하고 라며 뼈가 있는 말을 뱉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후 남자친구는 똘순에게 옆집 사람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똘순은 그저 외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며 언니를 두둔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똘순은 어제 언니가 가져온 반찬통을 씻으려다가 그 안에서 검은 가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념 찌꺼기라기엔 너무나 일정하고 기분 나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똘수는 설마 하는 마음에 가루들을 전부 물로 씻어내 버리고는 스스로의 예민함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똘순의 집안에서는 다시 기이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벽 너머에서 무언가 슥슥 긁는 듯한 소리가 침대 머리맡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마치 누군가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을 동반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자친구가 벽을 두드리자 반대편에서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옆집 언니는 이제 더 이상 복도에서 마주쳐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똘순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싸늘한 미소만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똘순은 현관 앞에 놓인 우유 주머니가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엉망이 된 우유팩 사이로 말라비틀어진 바퀴벌레 수십 마리의 사체가 섞여 있는 것을 본 똘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바퀴벌레 사체들을 뒤로 한 채 똘수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는 똘순을 위로하기 위해 주방에서 정성껏 해물찜을 요리했습니다. 집안에 가득 퍼지는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에 똘수는 잠시 시름을 잊고 미소 지었습니다. 똘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옆집 언니에게도 이 요리를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예쁜 용기에 해물찜을 가득 담아 옆집 천이호의 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똘수는 하는 수 없이 음식 봉투를 옆집 문고리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할 때 드시라는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확인해보니 문고리에 걸려있던 봉투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맛있게 먹었겠지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고맙다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휴일에 똘수는 단지 내 산책로에서 우연히 옆집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똘수는 반갑게 인사하며 곁에 있던 남자친구를 언니에게 처음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절하던 언니의 표정이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언니는 바쁜 일이 있다며 인사를 받는 둥 많은 둥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똘순이 뒤늦게 해물찜은 맛있게 드셨냐고 묻자 언니는 그런 음식 받은 적 없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분명히 봉투가 없어졌는데 못 받았다니 똘수는 아파트 보안이 허술해진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단지 내 분리수거가 정해진 날이라 남자친구가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남자친구는 맥주를 마시던 똘순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분리수거장에서 옆집 언니가 무언가를 황급히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버린 것은 며칠 전 똘순이 해물찜을 담아주었던 바로 그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용기가 자신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독특한 디자인이라 절대 틀릴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음식을 버린 언니의 행동에 똘순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똘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 하던 중 남자친구는 먹다 남은 안주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벌레가 꼬인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똘순은 이제 날씨도 추워졌는데 무슨 벌레냐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표정을 굳히며 똘순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똘순은 자신의 깨끗한 집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잠만 자느라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엌 바닥이나 화장실 배수구 근처에서 간간히 기어다니는 놈들을 잡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똘순은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을 만큼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마트로 달려가 가장 강력하다는 온갖 종류의 바퀴벌레 약을 사왔습니다. 똘순은 싱크대 밑과 가구 뒤편 등 보이지 않는 구석마다 살충 패치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끈적하고 불길했습니다. 며칠 뒤 옆집 언니와 다시 연락이 닿았고 똘순은 조심스럽게 벌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는 우리 집은 깨끗하다며 똘순이 무언가를 흘리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똘순은 그래도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일요일 점심 식사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일요일 정오가 되자 옆집 언니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똘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언니는 인테리어를 참고하겠다며 집안 곳곳을 유난히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를 꾹꾹 눌러보고 안방 드레스룸 문까지 열어보며 기괴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언니가 소파 뒤쪽 깊숙한 곳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순간 똘순은 소파 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똘순은 소파 밑에서 들려온 그 기괴한 바스락 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집 언니가 돌아간 뒤에도 그 소리는 똘순의 귓가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방으로 향하던 똘순은 바닥에서 무언가 검고 긴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만큼 커다란 바퀴벌레였고 싱크대 틈새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똘순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살충제를 찾아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었기에 벌레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이미 무언가에 침식당한 듯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는 순간 벽을 타고 기어오르던 바퀴벌레 3마리가 흩어졌습니다. 똘순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뛰어 올라갔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와달라고 울먹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도착했을 때 똘순은 이미 현관문 근처까지 도망쳐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축 아파트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을 리 없다며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을 열자마자 수십 마리의 벌레들이 쏟아져 나오듯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자친구조차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고 집안에 가득한 불쾌한 냄새를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살충제를 뿌리고 눈에 보이는 벌레들을 잡아냈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상황이 진정된 듯 보였고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똘순은 잠이 오지 않아 눈을 감고 있어도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 기어가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아둔 물컵 안에서 작게 찰랑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휴대폰 조명을 켜서 컵을 비추자 물 위에는 바퀴벌레 1마리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똘순은 비명을 지르며 컵을 쳐냈고 물은 침대 시트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물을 닦으려 바닥을 내려다본 똘순은 침대 프레임 밑에서 흘러나오는 수십 개의 더듬이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를 벽에서 떼어내자 그 뒤의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벽면 가득 검은 바퀴벌레들이 층층이 쌓여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벌레들은 단순히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요새처럼 점령하고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똘수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계속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장 짐을 싸서 이곳을 나가야 한다며 똘순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똘수는 이 집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공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옆집 언니가 소파 뒤를 만지며 미소 짓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는 항상 이 집의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며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피곤 했었습니다. 똘수는 소름 돋는 의구심을 애써 부정하며 방역업체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시간 뒤 도착한 전문 방역사는 집안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대규모 군집이 형성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사는 벌레들의 종류를 확인하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똘순에게 전했습니다. 이 바퀴벌레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아닌 인위적인 환경에서 자란 외부 유입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똘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레를 집안에 풀어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똘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실 소파 밑과 가구 틈새를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사가 소파 깊숙한 곳에서 꺼내 올린 것은 수십 개의 바퀴벌레 알집이 붙어있는 작은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발견된 위치는 공교롭게도 며칠 전 옆집 언니가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똘순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인터폰을 확인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옆집 언니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똘수는 인터폰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옆집 언니의 웃음소리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 불이 꺼져 있었기에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기괴한 웃음소리는 분명히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똘수는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전문 방역 업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방역 전문가는 특수 장비를 챙겨 들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싱크대 하단 배수구를 점검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똘순을 불렀습니다. 배수관이나 외부 통로를 통해 들어온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대신 기사가 가리킨 곳은 거실에 놓인 고급 소파의 등받이 뒤쪽 깊숙한 틈새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낳은 듯한 갈색 알주머니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 종류의 바퀴벌레가 이 지역 아파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강력한 번식력을 가진 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똘수는 그 순간 언니가 거실 소파를 쓰다듬으며 참 푹신하고 좋다며 웃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조사는 침실로 이어졌고 기사는 똘순의 화장대 거울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마치 누군가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화장품을 구경하겠다며 침실에 들어와 한참 동안 거울을 만지작거리던 날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똘수는 단순히 관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레를 심어놓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역기사는 드레스룸의 명품 가방들이 보관된 선반 구석에서도 비슷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가방의 안감 깊숙한 곳까지 바퀴벌레의 분비물로 오염되어 이미 가죽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가방들은 똘순이 성공의 징표로 여기며 소중히 다루던 것들이었습니다. 기사는 보통의 벌레 침입과는 패턴이 너무나 다르다며 범죄 현장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똘수는 문득 며칠 전 옆집 언니가 건네주었던 수제 쿠키 상자가 떠올라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그 상자를 열자 수천 마리의 새끼 벌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똘수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주방 바닥은 순식간에 검은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누군가의 질투로 인해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똘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복도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찰 동행 없이는 열람이 힘들다고 했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화면을 틀어주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똘순이 출근한 사이 언니가 그녀의 현관문 번호키를 능숙하게 누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집에서 나올 때마다 언니가 복도 카메라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똘수는 언니가 예전에 집 비밀번호는 생일로 하면 안 돼라고 조언해주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친절을 가장해 똘순의 신상을 파악하고 비밀번호를 유추해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똘순은 당장이라도 옆집 문을 두드려 따지고 싶었지만 경찰의 조언대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이미 방역약품 냄새와 죽은 벌레들의 사체로 가득 차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눕지도 못한 채 거실 한복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짐을 챙겼습니다. 벽 너머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마치 언니가 그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똘수는 이제 벌레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낮, 경찰과 함께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똘순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산이었고 수만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옆집 언니는 자신의 집을 벌레 사육장으로 만들고 그 벌레들을 똘순의 집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미 모든 짐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똘순이 멍하니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던 그때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속에는 똘순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똘순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똘순이 이사온 날부터의 일거수일투족이 기괴할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난 집주인을 통해 옆집 언니가 사실은 집주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 아파트에 시집왔지만 남편에게 식모 취급을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떠났고 아들조차 엄마를 무시하며 아빠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자신과 달리 성공하고 화려하게 사는 젊은 여성들을 향해 깊은 증오를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똘순의 집에 놀러올 때마다 손바닥에 숨겨온 바퀴벌레 알들을 가구 구석구석에 문질러 놓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똘순의 가구를 만지며 했던 칭찬들은 모두 저주 섞인 기만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똘순은 더 이상 이 아파트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그 기괴한 인연이 얽힌 보금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이사를 마친 똘순은 마침내 바퀴벌레의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방역업체는 언니가 떠난 집이 거대한 쓰레기장과 다름없었으며 수천 마리의 벌레가 득실거렸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의 뒤틀린 질투가 물리적인 벌레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똘순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녀의 사람들은 그 언니가 이사간 뒤에야 그녀가 예쁜 여자들을 모함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똘순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었지만 뒤에서는 그녀를 헤프게 돈을 쓰는 여자라며 비난해왔습니다. 심지어 방역업체 사람들 앞에서도 똘순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똘순의 새로운 집에는 더 이상 불청객도 보이지 않는 감시의 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밤길을 걷다 옆집 언니와 비슷한 실루엣을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벌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번식한다는 것을요. 똘순은 예전 집에서 가져온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며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옆집 언니가 남긴 그 기괴한 일기장은 경찰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미련 없이 소각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똘순에게 이제는 안전하다는 위로를 건네주는 듯합니다. 이질바퀴라 불리는 그 거대하고 끔찍한 생명체들은 더 이상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똘수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웃과 인사를 나눌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소문으로 들려온 옆집 언니의 행방은 그저 어느 낡은 빌라촌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며 벌레를 키우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삶조차 벌레처럼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똘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불안함이 아닌 온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안과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할 때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소름 끼치던 바퀴벌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똘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수성가의 의미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옆집 언니의 그 슬픈 눈빛을 떠올리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냅니다. 아기는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산증인으로서 목격했습니다. 똘순의 앞날에는 이제 밝은 햇살과 깨끗한 공기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소란이 멈춘 뒤 찾아온 고요함이 똘순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어떤 벌레도 어떤 아기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똘수는 길고 긴 공포의 터널을 지나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빛나는 일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